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학회에서 받은 제목은 조화로운 병원 생활과 학회 생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정한 제목은 30330입니다. 30년의 삶을 30분 동안 강의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제가 91년에 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 제가 이거 졸업 앨범에 들어가 있던 사진인데요. 요즘에 이제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골랐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면서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의를 마치고 지금도 물론 너무 어렵지만 그때도 또 발령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10년의 준비를 거쳐서 제가 이제 2000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화면들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서 이제 교수가 되는데 한 또 10년 정도 걸렸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보직들을 맡은 후에 이제 또 큰 보직을 맡게 되는데 또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또 학회에서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위원장이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 보이지 않는 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으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모임의 간사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간사한 생활을 한 10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혹시 내 지문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죠. 그래서 이 간사의 역할, 총무의 역할은 그 조직을 재미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리더가 됐을 때 이 아주 간사하게 잘했던 이 총무 생활이 밑거름이 돼서 또 그 다음 또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작은 일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교수회 총무로 또 우리 내과 동문회 총무를 굉장히 오랜 동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 놓은 순서가 지금도 계속 그 순서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재단 신진연구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중견연구비를 끌고 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의 이제 이 상황들을 제가 지금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학회의 부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학교의 부학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냥 뚝 떨어진 보직이나 영예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고생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나누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음 일을 맡기고 그 다음 일을 맡기고 하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처음부터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바래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을 살고 보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와이프랑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어렵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말은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언저리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고생스러운 이 시간에 사랑을 담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행복한 여러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건강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기는 조금 쑥스러우니까 지리산 등산을 가자. 그래서 당일치기로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와서
제가 결혼 30주년을 맞으면서 지리산을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제가 보니까 이때 아기도 낳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입시를 치르고 또 한 아이가 결혼하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또 제가 딸을 둘 키웠는데 한 녀석은 군대를 가고 아주 그런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가족들하고 또 함께 했고요. 여기에 따라오는 시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 생활, 학교 생활 굉장히 바쁘고 학회 생활도 바쁜데 이 시월드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쭉 지내면서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시댁에 가서 잘해라, 시댁 어른들하고 잘 지내는데 이거를 말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고부터는 1년에 한 번 시댁 식구들을 다 불러서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을 다 재우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걸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딱 고생했는데 1년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갖다 버릴 수 없는 거라면,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다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한 장만 가지고 그냥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정성애를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네, 정성애 교수 이렇게 치니까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화기 내과고 내시경을 하는 사람이고 염증성 장질환을 다루는 사람이고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터넷에 혹은 SNS에 나올지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회와 병원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학회 생활부터 한번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학회 생활은 사실은 학회의 역사가 제가 학회 생활을 했던 역사랑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98년에 IBD 연구회라는 이제 이런 예비 모임을 통해서 모였고요. 그래서 이 이제 학회를 만들자라는 사인을 이때 2002년 9월에 하고 그리고 2002년 11월에 이런 창립 총회를 하게 됐어요. 저도 여기에 있죠. 네. 그래서 2002년에 생긴 우리 학회에 제가 첫 출발부터 같이 했었던 추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대 회장님이 최규영 교수님이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순회 세미나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 파크 호텔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양석근 교수님께서 학술위원장님이셨는데, 제주도에 가서 저희가 학회를 하고, 지금의 장종양 연구회가 이 폴립 연구회라는 걸로 이름이 지었고 그때 당시에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희가 여기 수정방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 했던 강의 슬라이드가 이 제목인데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상담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을 따오고 이런 게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 그림책을 스캔을 떠가지고 환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이런 이제 여우와 두루미 이런 이솝우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게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강의를 했는데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2003년에 제가 했던 강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진호 교수님께서 이제 워낙 해외 네트워크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외국과 함께하는 일본과 함께하는 그런 학회를 열기 시작했고 또 김원호 교수님이 하시면서 아주 기반을 잘 다지고 이제 최지현 회장님이 하실 때 이게 이제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저희가 그 대장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학회에서는 전산정보위원장이라는 임원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효정 회장님께서 맡으셨을 때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 학회 이 로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방향성, 미래를 향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그다음에 환자를 돌보는 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장의 모양이 되면서 네, 우리 학회가 그러면서 이게 되게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학회가 되자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 로고입니다. 이거하고 박빙의 경쟁을 하다가 요걸 우리가 로고로 정하고 요거는 10주년 기념 로고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드림이라고 하는 워크숍을 임원이 되면 같이 좀 다음 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모든 임원위원들과 함께 두드림 워크숍을 김효종 교수님 때 시작을 해서 또 양석균 선생님 때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10주년 기념행사 때는 남성 중창단 카모니를 저희가 만들어서 중창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불렀던 노래가 빨간 구두 아가씨였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빨간 구두를 신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네, 저희가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여성 의사 선생님들로 저희가 댄시드, 그래서 댄스 팀을 구성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이 점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져서 이때 이제 점프 1기가 했고, 그 다음에 요 점프 2기가 2017년에 지난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입학식을 멋있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드디어 3기 점프를 했고, 지금 아마 줌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거고, 저 같은 강의를 이제 한 10년이 지난 후에 혹은 20년이 지난 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들하고도 소통하는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장 건강의 날, 장날 행사, 해피바울 캠페인, 그래서 뭐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미술도 하고 저희가 학회가 우리가 수학 좀 우리가 잘하고 과학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의대에 왔는데 은미체를 여기 학회에 와서 새롭게 다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동수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하시면서 아임카시드라고 하는 이제 국제학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진윤태 회장님이 맡으시면서 저희가 또 AOCC를 한 번 더 치러냈고, 그리고 이제 김주성 회장님께서 하실 때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 좋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을 비대면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던 인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명승재 회장님이 되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든 이제 모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점프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이 20년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교수님들마다 회장님들마다 이렇게 키워드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하시고 지경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고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늘 우리 후배들을 환대하시고 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시고 또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시고 여성들도 또 여자 의사들도 아주 존중해주는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약을 꿈꾸고 지금 우리 명승재 회장님의 키워드는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가 아닐까. 이건 그냥 제가 정해본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하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회 속에 있었던 사진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초보 강사에서 멘티였고 학술 위원이었고 공동 연구자였고 그저 평생 회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명의 뭐 강의 이런 거에도 저를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제가 우리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부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살펴드려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 또 책임 연구자로 또 평의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제가 학회에서 배운 것은 연구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배우고 만남, 여행, 뭐 폭탄주 뭐 다 여기에 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얻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저의 밸류가 이 학회 안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병원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00년에 병원에 갔을 때 저희는 헐러비스커스 파트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간 하시는 분 한 분하고 헤파토 빌리어리 하시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셨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헐러비스커스 파트를 위장관 파트를 맡게 됐는데 이때 이제 IBD 환자를 이제 봐야 됐었으니까 그때 이제 소아과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 외과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셋이서 IBD 환자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성은 교수가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과에도 한 분이 보강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IBD 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창모 교수님이 지금 패널로 계신데 합류하시고 또 우리 외과에도 한 분이 더 오시면서 이제 하부를 진료를 보는 소화기내과 의사 3명, 그다음에 외과 의사 3명이 이렇게 이제 좋은 내외지간이 저희가 됐고 그래서 늘 우리 그 외과 교수님은 어디 나가서 저한테 우리가 내외지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석준 교수님께 배운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2015년에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 센터를 개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은 2019년에 이제 슬기로운 병원을 하나 지어서 별명은 율제병원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이제 이대 서울병원이 생겼고요. 저희는 이제 병원을 지을 때부터 아예 간판을 지어서 염증성 장질환 센터라는 간판을 아예 지었고 이때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가 서로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가 제 진료실인데요. 여기가 상담실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미리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거나 증상 기록지 같은 거를 여기서 우리 미리 작성을 하고요. 여기 와서 진료를 보고 또 제가 진료를 보고 또 우리 송은민 선생님이 여기서 진료를 보고 해서 이 안에서 저희가 같이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부를 보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3명이 있고요. 또 외과도 3명이 있고 우리 이제 다른 과들과 함께 협진하고 있고 내시경 유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리서치 팀이 있는데요. 이분은 2002년부터 저랑 같이 연구를 해서 실험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IBD 널스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IBD 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목동에 지금 이렇게 내과, 외과, IBD 팀이 있고요. 서울병원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2000년에 혼자 와서 2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부만 하는 사람 5명 정도 된 거고요. 상부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명 정도의 인원이 된 거니까 그래서 꽤 많이 식구가 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 세팅이 안 돼 있어서 황당하다 그러면 그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잘 세팅인 곳에 내가 싹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도 좋아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또 더 멋있게 빛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어떤 구성으로 들어가시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운영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황이 나쁠수록 여러분들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3월에 갔을 때 사실 크론이나 UC도 아니고요. TB 환자 하나로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IBD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달았지만 환자 한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등록한 환자는 뭐 저희가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도 한 750명 정도 지금은 한 750명 정도 환자들의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샘플링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동의한 사람들은 한 350명 정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수가 되면 나만 의학 박사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또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을 길러낼 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걸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저랑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연구원 하나를 뽑아서 우리 월급에서 그 연구원 월급을 주면서 시작을 했던 연구원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연구비를 운영하고 또 사람들을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세팅이 다 된 것으로 나한테 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IBD 동물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편도 줄기 저희는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줄기세포 생의학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이런 연구소를 갖추고 한 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편도는 그냥 버려지는 건데 거기에 있는 편도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것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다 나눠줬고 그래서 모여들어서 저희가 연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못 듣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식이 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 혼자 내 방에서 나 혼자 살면 이런 소식을 누구도 전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드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귀를 기울여서 아 내가 소문의 끝이야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네, 가능하면 나에게도 늘 소식이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연구에도 인벌브되고 또 공동 연구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로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뭐 데이터라도 모아주고 환자라도 하나 모아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여러분들을 구성원으로 받아준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하부로 학위를 하고 나가신 분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막 적어보니까 그래도 작지만 이대에서 의학 박사, 소화기학을 전공으로 한 박사를 따고 가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제일 처음 맡았던 보직은 교무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요 교무차장을 한 4년 정도 하고 이제 의료원의 기획조정실 부실장이라는 이제 보직을 맡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금부서 일을 한 10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진센터장이나 헬스케어 시스템 부장 이런 일들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금이라는 부서를 맡게 된 거는 저희 병원이 동대문이 서울이 공동화되면서 다 떠나가고 그 동대문은 돌산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병원을 서울시에 팔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제2 병원을 지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병원에 가까운 것이 좋을 것이냐 먼 곳이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서부 지역에 2개의 병원을 갖게 됐는데 땅을 딱 사고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서줄 때 이제 교육부에서 요청하기를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담보를 서려면 너희가 신뢰할 만한 조직이어야 된다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건축비의 10% 정도는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조직에 담보를 서주겠다는 게 교육부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병원은 그때 당시에 모금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기조실 부실장이었는데 그냥 네가 해 이렇게 해서 제가 직원도 없이 모금 부서의 팀장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때 당시에 김원호 교수님께서 세브란스의 발전 사무국장님이셨어요. 근데 놀란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오피스에 찾아갔는데 그 직원들하고 밥을 한번 먹자고 하시면서 우리 직원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가르쳐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이대에다가 다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마 나누는 리더십의 저는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배우고 또 여러 이제 모금 전문가들을 만나서 모금 학교를 다니고 또 그런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모금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고요. 모금을 하는 거는 연애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연애하시는 것처럼 이 연인에게 마지막 프로포즈 할 때 처음 만났는데 강남에 집을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해가다가 확실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금에도 그런 관계 형성을 한 후에 애스킹을 하는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는 돈이 400억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병원에 모금액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큰 돈을 모금을 할 때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리크루트하고 어떻게 만나고 이런 거를 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쭉 이제 모금 활동, 액티비티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동안에 6분의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모금을 했었는데요. 400억이 목표였는데 사실은 300억까지 밖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억, 200억, 300억 돌파 기념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명의 기부자 1,000만 원 있었는데 3,210명의 기부자가 이 병원을 짓는 일에 뜻을 모았고 저희가 그래도 300억까지 모금을 하고 제가 이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팩트라면 사실은 이 임팩트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기부자들을 만나러 가려니까 우리 병원이 얼마나 괜찮은 병원인지를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훌륭한 정신이 있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목표는 뭐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이런 모금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한 로맨스의 증거로 저희 병원 로비에 가면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의 조남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는 300억에 3,210명이지만 임팩트는 우리가 스피릿을 찾아내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팀워크를 생기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익하게 하는 필란트로피를 생각하는 이런 임팩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정한 게 있었어요. 금요일 점심은 늘 정 교수와 함께. 제가 금요일 오전에 늘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이 끝나면 다 같이 꼭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손 국수라는 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고 있는 레지던트와 펠로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비싼 음식이 아니지만 금요일은 선생님이 밥을 먹으니까
다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것도 몇 년 하니까 이때 제가 우리 얘는 결혼을 안 했구나, 얘는 임신이 안 되고 지금 고생 중이구나, 얘는 시어른들하고 갈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고, 얘는 애가 학교 성적이 안 나와서 고생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되고 계속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1년에 한 번 우리 내시경실 간호사나 외래 간호사들을 불러서 밥을 한 번씩 꼭 먹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 제가 올해는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올해는 아이를 꼭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해에 다시 오면, 아, 드디어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서로 1년 만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레지던트 보면 이렇게 떡잎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계속 사랑해주고 계속 아껴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소화기 내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은미 교수도 그렇고 김성원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특별히 오지 마라 그런 말이 없으면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만의 철학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의사가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자기는 뭐 학부모 모임에 한 번도 못 갔고 뭐 아이들 수업하는 거 자기가 본 적이 이런 표현을 하는 여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저희 휴가를 그런 거에 쓰면 됩니다. 꼭 가족 여행 가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휴가를 아이들 수업, 공개 수업에도 꼭 가시고 학부모 모임에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같이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외래는 이렇게 둘러져서 있기 때문에 창문 없는 방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창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창문 없는 방을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걸 먼저 선택해버리면 갈등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도 의리가 있다는 거 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자들만 의리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내가 끝까지 챙긴다. 나도 끝까지 충성한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꼭 계속 하는 뭔가 될 때까지 하는 그립. 그리고 근데 이런 거를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재미가 없으면 이 강의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세요? 네. 강의와 책은 재밌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인데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그래서 재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저의 키워드 3개를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3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충심으로 재미나게 하면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키워드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